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시원하게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가끔 라디오처럼 사연을 틀어놓고 들으며 일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 별의별 인간들이 많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런 인간들을 상대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된통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예비시모한테서 말이죠. 지금은 파혼해서 더 이상 볼 일 없지만 만약 시모의 정체를 모르고 결혼했다면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 공부를 제대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 모두 결혼 전에 알게 돼서 파혼한 게 참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모란 사람은 글쎄 본인 아들 팔아서 장사하려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식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부모들이 있다더니 제가 직접 상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희 친가 쪽은 잘 사는 편입니다. 땅도 많고 건물도 몇 채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부모님께 땅과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그때부터 건물주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건물주의 삶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건물주를 간물주라고 할 만큼이요.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라면 다 알 거예요. 다들 돈 많은 백수를 꿈꾸죠. 한때 철이 없을 때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놀고 먹으며 부모님의 건물을 물려받고자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아, 왜?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거 미리 물려주는 게 뭐 어때서? 엄마 아빠 건물 관리하는 거 힘드시잖아.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네가 알아서 하기는 뭘 해? 펑펑 놀면서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엄마 진짜 너무하다. 솔직히 엄마 아빠가 건물주인데 좀 놀면 안 돼? 굳이 이래서 벌 이유가 뭐 있어?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고 상사 밑에서 눈치 보고 일하기 정말 싫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 건물 관리하는 거 힘에 부친다면서. 힘에 부친다고 널 망치게 둘 수는 없어. 이게 뭐가 망치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해. 그러면 건물에 자리 하나만 내줘. 가게라도 차리게. 너 나한테 뭐 건물 맡겨놨어? 보증금 낼 돈도 없는 게 가게는 무슨? 네 부모가 건물주라고 너도 건물주인 줄 알아? 정 가게 차리고 싶으면 네 힘으로 차려.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내가 보증금 낼 돈이 어딨어? 딸한테 보증금 받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 부모라고 마냥 다 해줄 수 없어. 네 인생이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건물 물려받고 마냥 논다고 좋은 줄 알아?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싫어도 참고 해야지. 그렇게 고생해서 돈도 벌어봐야 돈 무서운 줄 알고 귀한 거 아는 거야.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뭐든 부딪히고 배워볼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부모 그늘에서 편히 쉴 생각만 하니?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용돈이고 뭐고 없어. 네 밥벌이는 네가 알아서 해. 매달 얼마씩 생활비도 내고. 엄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싫으면 나가던가. 이만큼 키워주고 공부시켰으면 됐지 얼마나 더 챙겨줘야 돼? 그래봤자 네 버릇만 나빠지지. 엄마랑 아빠는 자식이라고 마냥 끼고 살면서 오냐오냐 키우고 싶지 않아.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너 스스로 앞가림할 때 됐잖니.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지금은 전혀 안 그러지만 이때는 갓 대학 졸업하고 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실습으로 나간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며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싫어서 부모님께 건물을 물려달라고 떼를 부렸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부모님의 건물주니까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의 철없는 때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이때는
자식한테 매정하게 구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고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기만 해요. 부모님은 자식이라고 마냥 다 들어주는 게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건물주고 집에 돈이 많아도 제가 스스로 밥벌이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은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십니다. 남들에게 본인들이 건물주라는 걸 밝히지 않으셨고 돈이 많아서 절대 허투루 쓰지 않으셨어요. 늘 근검절약하시고 사치 부릴 줄 모르셨죠.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고 중고로 산 차를 10년째 타고 다니세요. 이만하면 어떤 분들이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두 분은 남들에게 과시하는데 돈 쓰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용할까 고민하셨고 종종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돈을 기부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부모님을 보며 멋있다,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하게 됐고 어느 순간 두 분의 딸로서 비슷한 구석을 안고 살아갔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열심히 저축하고 검소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고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때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결혼이며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하시더군요. 양가 도움 하나 없이 너희 힘으로 준비한다고? 정말 괜찮겠어? 그럼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 물론 대출은 피할 수 없지만 둘이 버니까 금방 갚겠지. 그래도 도움받을 수 있는데 받지 그래? 엄마가 웬일이야? 나한테 항상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은 우리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 심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뭐라도 보태서 도와주고 싶지. 하도 저를 강하게 키우셔서 결혼 문제도 제가 알아서 하게 두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고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죠. 그러자 하루는 시모가 제게 연락해서 보태줄 돈 없으니 결혼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양가 집안 없이 결혼 준비하기로 해놓고선 사부인 마음이 왜 바뀌신 거라니? 사람 당황스럽게?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하기로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아무래도 자식이 저 하나뿐이다 보니까 뭐라도 보태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희 집안은 그럴 여유가 되나 보다. 물론 우리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같은 부모로서 자식 결혼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지 않겠니?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아닌 걸 어쩌겠어. 유감스럽지만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다. 우리 노후자금도 준비 못한 마당에 뭘 도와주겠니? 그저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지. 그리고 요즘은 다 대출받아서 결혼하잖아.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얼마든지 대출받아서 결혼할 수 있지. 둘이 벌이가 시원찮은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벌어서 갚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번복하지 말고 기존대로 양가 지원 없이 너희끼리 알아서 준비해라. 우리는 보태줄 형편이 못 되는데 사돈댁이 보태주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 괜히 우리 아들 기만 죽이는 꼴이지. 너도 네 남편이 기 죽어서 눈치 보는 거 싫지 않니? 그러니까 사돈께 잘 말씀드려서 너희 힘으로 준비한다고 하렴. 알겠지? 저희 부모님은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 역시 시모와 같은 생각으로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준비하고 있고 크게 무리되는 부분이 없어서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알아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부모님께 도움받을까 봐
그러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해줄 형편이 못 되기도 하고 남자친구 기죽이는 꼴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죠. 부모님께는 잘 둘러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집안의 도움 없이 계속해서 우리 힘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혼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제외하고 가는 거로 생각했어요. 대출 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자연스럽게 혼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혼수를 필수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모는 우리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데 혼자서 혼수 없는 결혼이 어디 있냐며 펄쩍 뛰셨어요. 세상에, 혼수 없는 결혼이 어디 있어?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혼수 없이 결혼하는 부부들 많아요. 옛날에는 간단하게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는 양쪽 집안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준비하다 보니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와주는 거 하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뭐 이거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너희들 멋대로 건너뛰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해서 우리 식구 데리고 준비하는데 여러 친척한테 인사할 겸 할도리는 해야지 않겠어? 내가 뭐 대단하게 준비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성의만 보여도 충분하다. 인당 1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주던가 아니면 친구 세트 얻더니 간단하게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 결혼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요. 도움 하나 없이 저희 힘으로 준비하는지라 최대한 아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말을 듣고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꾸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돈이니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서 합리적으로 식을 올리려고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혼수를 해오라니요. 정작 시모는 우리 집이나 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혼수까지 준비하기에는 예산이 빠듯하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시모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저희 엄마께 연락해서 따로 혼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님이 엄마한테 혼수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아니, 언제? 어제 전화로 이야기하시더라고. 내가 혼수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돼. 남자친구랑 다 끝난 이야기고. 그래도 어떻게 모른 척하니? 직접 우리한테 전화까지 해서 말씀하신 건데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럼 어머님은 뭐 예의 있으신 거고? 뭐 하나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혼수 마련해 오라고 고집 부리시는 게 어디 있어. 돈이 빠듯해서 그건 어렵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건 아니지. 내가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하신 것 좀 봐.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시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엄마 입장 곤란하지 않게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사부인한테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 뭐? 아니 왜? 요즘은 혼수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지만 사부인 말씀대로 해서 나쁠 게 뭐 있니? 결혼하기 전에 성의 보이며 인사하는 건데 모양새도 훨씬 좋잖아. 혼수 비용은 엄마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가 혼수까지 챙기기는 어렵다고 한 게 돈 때문 아니었어? 그거 우리가 해결해 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게 도움받으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 결혼 준비랑 신혼집 다 우리 힘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된 상황인데 이러면 말이 달라지잖아. 더구나 예비시댁은 도와줄 형편 안 된다고 아예 선을 딱 그었어. 그럼 엄마랑 아빠만 도와주시는 꼴인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내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엄마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셔.
그냥 사부인 말씀대로 하자. 이미 하겠다고 했는데 인제 와서 어떻게 말을 바꾸니?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가 작게라도 혼수로 성의를 보이려고 하면 알았다고 했어야지. 이것저것 이유 대면서 안 된다고 하면 시어머니 체면이 뭐가 돼? 물론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예의가 아니지. 제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시모는 저 몰래 엄마한테 전화해서 혼수받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모의 고집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엄마는 시모가 이렇게까지 연락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란 말이 나오나 봐요. 혹시라도 제가 시모에게 밉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알아서 시모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모와 단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그냥 본인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따로 전달하신 거면 쉽게 꺾이지 않으실 것 같아. 우리 사촌 형들 장가갈 때 형수님들께서 작게라도 다 혼수 마련해 오셨거든. 엄마도 받은 게 있고 체면이 있으니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것 같은데. 사촌 형들은 양쪽 집안에 도움받으셨다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혼수 마련할 돈도 없지만 무리하면서까지 준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곧 있으면 내가 공돈이 좀 생기거든? 몇 년 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번에 받게 됐어. 그 돈으로 혼수 마련하는 건 어때? 과하게 할 필요 없고 형수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그냥 어머니께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자. 뭐하러 결혼하기 전부터 얼굴 붉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 내 돈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예산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하는 거로 결정.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는데 우리 괜한 일로 힘 빼지 말자. 내 돈으로 혼수 마련하고 이건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께는 알아서 잘 말씀드려줘. 남자친구는 결혼 전에 괜한 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때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하면서 이직 준비까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잡음 없이 두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뭐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가 받을 돈으로 혼수 해결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 준비 자금은 정확히 반반 합해서 준비했거든요. 이래저래 문제될 게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시모가 원하는 대로 인당 10만 원씩 드리기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예정대로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을 앞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직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그게 정말이야? 정말 대기업 면접에 합격했다고? 그렇다니까. 자기도 안 믿기지? 하긴 나도 계속 안 믿기고 실감이 안 나. 아무래도 대기업이라 문턱이 높잖아. 별기대 안 했는데 합격이라니. 내가 운이 좋았나 봐. 에이 아니야. 운이 좋기는. 내가 옆에서 이직 준비 열심히 하는 거 다 봤는데 뭐.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뤄낸 거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 축하해. 결혼 준비하면서 이직 준비까지 하느라 남자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이직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준 목도 있었죠. 남자친구 대신 혼자 알아보고 결정하고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걸 남자친구도 모르지 않아서 다 제 덕이라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남자친구의 대기업 합격 소식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줬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사실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남자친구 나이가 그리 적은 편도 아니고 원하는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대기업에 딱 이직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이직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비 시댁도 기뻐서 주변에 떡까지 돌렸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제 이직도 마무리되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전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결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일하는 중에 잠깐 나온 거라 오래는 못 있어요. 중요하게 하실 말씀 있다는 게 뭐예요? 별건 아니야. 안 그래도 바쁠 텐데 오랜 시간 뺏을 거 뭐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혼수 다른 걸로 준비하렴. 이 말하려고 왔어. 그리고 이건 네가 저번에 나한테 준 혼수 비용이야. 이 돈 돌려줄 테니 여기서 더 보태서 제대로 준비하려무나. 혼수를 제대로 준비하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돈 드렸고 다 끝난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울 게 뭐 있어? 내가 너 이럴까봐 미리 준비해왔는데. 자, 이거 받으렴. 이게 뭐예요? 준비할 혼수 목록들이야.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언제 일일이 찾아보고 준비해. 그냥 내가 알아서 적당한 곳으로 추려봤어. 정리까지 잘 해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준비하면 돼. 어때? 이런 시어머니 정말 최고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 일절 없으셨어. 그냥 눈치껏 내가 알아서 해야 했었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는 정말 복받은 거 아니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래. 예비 며느리 힘들까봐 이렇게 선수 준비까지 해오고 말이야. 시모는 너스레를 떨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껄끄럽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서 혼수 목록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혼수 목록은 하나같이 고가의 명품들과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양도 꽤 많았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놀라서 입이 다 떡 벌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니,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과한 혼수 목록이 어디 있어요? 왜 없어?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받더라. 그런 거에 비하면 약소한 거 아니니? 그건 그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이것보다 더한 걸 주고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집이 잘 사니까 결혼 지원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지원해 주신 거 있으세요? 저희 힘으로 준비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도움을 못 되어줄 망정 어려움은 주지 마셔야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한 푼도 지원해 준 게 없으니 혼수고 뭐고 받을 자가 없다. 뭐 이거야?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냐 이거죠. 다른 집 부모들은 돈 나갈 구멍을 조금이라도 메꿔주고 싶어서 야단이라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더 쓰게 부추기시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부추기다니. 우리가 이 정도도 못 봤니? 솔직히 말해서 보태준 게 왜 없어? 우리 아들. 그 자체가 너한테 큰 복인데.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면 너한테 감지덕지 아니야? 오히려 네가 먼저 제대로 혼수 준비하겠다고 했어야지. 눈치라고는 눈꼽만큼 더 없어서는 뭐 이까짓 게 과하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이 정도는 해와야지. 어디 대기업 합격이 거저되는 줄 알아? 다 그만큼 뒷바라지하고 키워줬으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아니었으면 대기업이고 뭐고 들어갈 수나 있을 것 같아? 남들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조건 맞추기 급급한데 너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손쉽게 가졌잖니. 그럼 이렇게라도 보상해야지. 그게 사람 된 놀이 아니겠어?
그렇게 싫으면은 결혼 어떤 걸로 하든지. 우리 아쉬운 거 없어. 막말로 우리 아들이 대기업 직원인데 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아가씨 만나는 거 뭐가 어렵겠니? 그러니까 생각 똑바로 해. 이대로 혼수를 해오던지 아니면 결혼 없고 내 아들하고 헤어지던지. 그리고 내가 인생 터산 선배로서 말하는데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은 거 없어. 당장은 혼수 비용이 걱정돼도 나중에는 잘했다 싶을 거야. 대기업 정직원 월급이 얼만지 네가 잘 알 거 아니니. 거기다 대출도 확실하게 잘 나오고 복줄은 또 얼마나 좋은데.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렴. 말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한눈에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시모는 자식 가지고 돈 장사하려는 거였어요. 본인 아들이 대기업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뭐 하나 조금이라도 보태준 거 없으면서 당당하게 받을 생각만 하는데 너무도 어이없고 짜증났어요. 거기다 본인이 정리한 목록대로 혼수 준비 안 해오면 결혼 엎어버릴 거라고 협박까지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받은 혼수 목록 종이를 그대로 남자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많은 걸 정말 엄마가 준비하라고 하셨어? 그래. 이대로 준비 안 하면 결혼 꿈도 꾸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셨어. 본인 아들 대기업 직원이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 나더러 미래를 투자하라나 뭐라나. 그리고 혼수 비용도 다시 돌려주셨어. 여기. 엄마 정말 왜 이러신데? 이 정도면 외제차한테 뽑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일하다 중간에 나온 거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나왔어. 이건 너무 과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짧게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혼자금 빠듯해서 혼수 비용도 자기 돈으로 들인 건데 이 비싼 혼수를 어떻게 준비해? 난 못해. 도저히 무리야. 그럼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비싸기는 해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러지 말고 부모님께 도움받으면 안 될까? 왜 저번에 도와주고 싶어 하셨잖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이야기 끝난 상황이잖아. 그 과정에서 난 부모님께 여러 번 괜찮다고 거절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자고? 그럼 예비시댁에서도 얼마 보태야지. 왜 우리 부모님만 그래야 하는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고 혼수 때문에 결혼을 접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선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과해. 어머님 고집 장난 아니시던데?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들으시겠어? 만약 계속 이 혼수대로 해오라고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우선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자식이 싫다는데 설마 계속 고집 피우시겠어? 남자친구는 본인이 시모와 잘 이야기해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큰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쉽게 굽힐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해봤자 큰 상관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우선 시도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거의 엎어진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전에 혼수 문제로 고집 피운 것도 한몫했지만 이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죠. 어떻게 대기업에 붙으니까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태도를 싹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해서도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대충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흘렸어요. 물론 남자친구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헤어지냐고 펄쩍 뛰었지만 저는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슬쩍 말씀드려 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엄마 가게에 방문하여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건물주이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본인의 건물 1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 엄마와 같이 제품을 정리하고 세팅하는데 불쑥 예비 시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잔뜩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아니, 사부인,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가 아들한테 아주 엄청난 사실을 들었거든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고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따님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친히 혼수 목록 만들어서 준 거. 네, 들었습니다. 아니, 예비 시어머니가 수고스럽게 만들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단번에 준비하기 어렵다고 딱 못을 박지 뭐해요. 결혼 전부터 시어미 말 안 듣고 말 대꾸 하길래 괘씸해서 혼수 목록대로 준비 안 하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쪼르르 우리 아들한테 가서 일러 바쳤더라고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인 것처럼 과장해서.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글쎄, 처음 혼수 비용으로 쓰라고 준 돈이 우리 아들 돈이었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알겠다고 받았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혼수는 사돈 내서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쉬쉬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먼저 그러자고 할 리는 없고 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너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게 많은 아이구나. 그깟 돈이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몸을 서려? 우리 집안이 그리도 우습냐? 아니, 이게 다 무슨... 사부인 말씀이 정말 사실이니? 혼수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드린 돈이 정말 김서방 돈이었어? 아니야. 어머니께 다시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더라고.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다면서 그걸 그냥 사용하자고. 괜히 결혼하기 전에 일 만들기도 싫고 고부 사이만 틀어질 것 같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지. 대신 남자친구가 돈 쓴 만큼 나도 더 모아서 보탠다고 했어. 그랬구나. 그냥 엄마한테 말하지. 그럼 보태줬을 텐데. 어떻게 그래.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거기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 예비시댁은 뭐 하나 보태준 거 없는데 왜 우리 집만 혼수를 마련해야 해? 신혼집이고 뭐고 우리 둘이 반반씩 부담했는데. 저는요, 어머님이 그런 체면 세우기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남도 아니고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세요? 요즘 혼수 없이 결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그렇게 혼수를 받고 싶으면 뭐라도 보태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뭐야? 이게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쳐?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이거 아주 큰일 날 뻔했구만.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붙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너랑 결혼할 뻔했어. 네가 이렇게 어른 말에 말대꾸하고 버릇없는 애인 줄도 모르고 결혼시킬 뻔했다고. 너 같은 거 걸러내라고 하늘에서 도와주셨나 보다. 사부인,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우리 애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식 감싸고 싶으세요? 저한테 버릇없이 군 거 방금 똑똑히 보셨잖아요. 아유, 됐습니다. 어차피 결혼 끝장내려고 왔는데 더 이상 말해서 뭐 하나요? 제 입만 아프지. 난 그래도 너한테 기회 주려고 왔어.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넘어가 주려고 했지만 더는 안 되겠구만. 이제는 내가 준 목록대로 혼수 준비해 온다고 해도 안 돼. 우리 아들 대신 파혼하려고 온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거 잘 됐네요. 저도 어머님 때문에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설득해 본다고 했는데 사실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래서 파혼하는 걸 고려하고 있었고요. 어머님만 아니면 우리들 결혼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서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파혼하는 게 정답이네요. 이 결혼 파혼할게요.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 아니니까 어머님이랑 존칭 필요 없고 편하게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뭐? 아줌마? 네, 아줌마.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화나네요. 결혼 준비하는데 1원 한 장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을 어찌나 하는지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만일 제 자식이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혼수고 뭐고 당연히 필요 없다고 그저 도움되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라고 말하겠어요. 눈꽃만큼도 해준 거 없으면서 바라기만 바라고 그렇게 체면 차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며느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구세요? 그리고 본인 아들 대기업 붙었다고 혼수 목록 만든 것도 참 어이없어요. 그런 식으로 아들 팔아서 돈 벌고 싶으세요?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외제차 값에 혼수를 요구하는 건 선 넘는 행동이죠. 저한테 버릇없다 예의 없다고 하시는데 아줌마야말로 기본적인 예의가 조금도 없어요. 정작 결혼 비용으로 보태주는 건 없어도 아들이 대기업 다니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진짜 혐오스러울 정도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벌이도 나쁘지 않아요. 꼭 대기업 다녀야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벌 만큼 벌거든요. 남자친구 월급이랑 별 차이도 안 나요. 그저 대기업을 다니냐 안 다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줌마가 혼수 목록 들이밀면서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벌 벌기면서 알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웃겨 정말. 대기업보다는 남편? 필요 없어요. 저 그런 거에 목매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저보다 더 좋은 며느리 얻으시기를 바랄게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외제차값 되는 혼수를 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줌마 때문에 아들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대기업에서 일만 하다가 죽겠네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짓거려?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지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것 좀 봐. 아주 딸 한번 대단하게 키우셨습니다. 누가 저런 걸 며느리로 얻을지 아주 걱정되네요. 이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 딸이 뭐 틀린 말 한 것도 없구만. 남 탓할 시간에 본인이나 되돌아보세요. 나이 먹고 자식으로 돈놀이하고 싶습니까? 이거 아주 모녀가 쌍으로 미쳐서 날뛰는구만. 아이고 꼴랑 화장품 가게라 하는 주제. 솔직히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자식한테 도움이나 구걸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주 잘 됐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이니 더 좋은 능력 좋은 사람 얻으면 돼요. 그쪽은 손님도 없는 이깟 가게나 주야장천 운영하면서 평생 일만 하세요. 나는 미래에 능력 있는 사돈이랑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덕 보면 되니까. 그럼 이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우리를 약 올리듯이 웃으며 가게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화장품 가게의 직원인 언니가 아줌마의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가게 주인 겸 건물주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꼴랑 화장품 가게 아닌데? 저 아줌마 모르고 있구나.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줌마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신 사장님은 이 화장품 가게 손님이 없고 망해도 큰 문제가 없으세요. 왜냐? 건물만 몇 채를 갖고 계시니까요. 이 건물도 사장님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이 누구 거라고? 와, 진짜 모르셨구나. 왜 말씀 안 드렸어? 아, 하긴 말 안 하길 잘했다. 지금 딱 보니까 건물주인 거 알면 뭐 떨어지는 콩고물 없나 입 벌리고 있었겠어. 말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파혼한 거 축하해. 결혼 전에 이런 집안 걸은 거 정말 조상이 도우신 거야. 아니, 너 지금 이 아가씨가 하는 말 다 사실이니? 정말 네 엄마가, 아니 사부인이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거야? 또 이 건물 말고도 다른 건물이 더 있는 거고? 말도 안 돼. 건물주라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렇게 중요한 거 비밀나면 어쩌자는 거야? 무슨 상관이에요? 말하고 안 하고는 제 자유죠. 오히려 저는 말 안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아줌마가 알았다면 이것보다 엄청 더 피곤해졌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거 알고 얼마나 귀찮게 굴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기업 노래를 부르시던데. 아줌마한테는 대단한 거지 우리한테는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대기업이 뭐 대수겠어요?
저는 오로지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 결심한 거지 돈이랑 능력 봤으면 이 결혼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저보다 조건 좋은 여자 결코 못 만날걸요? 아줌마가 아들 인생 제대로 망친 줄이나 아시라고요. 남자친구의 엄마란 사람은 제 말에 입을 떡 벌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치며 울더라고요.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났나 봐요.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께 건물이고 땅이고 다 물려받았을 텐데 혼수 좀 받겠다고 욕심부리다가 큰 코 다쳤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줌마는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또 태세전환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자식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번 기회에 톡톡히 깨우쳤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